빅픽처입니다.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과 자세한 분석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월요일이고요. 8월의 둘째 주 접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주제,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, 주요 지표들 점검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지난주 후반에 가장 좀 관심을 모았던 부분 리뷰부터 좀 해볼게요.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좋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6일 날 그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. 일단 비농업 고용자 수가 94만 3천만 명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 85만 8천만 명 상회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월에 발표됐었던 그 6월달 고용 지표 관련해서도 85만 명에서 93만 8천만 명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그 실업률도 5.4%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가 5.7%였고 전월이 5.9%였는데 예상치보다도 그 실업률이 낮게 나왔고 전월보다도 좀 개선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실업률 5.4%는 코로나19 이후에 최저치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다음에 또 살펴볼 부분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경제활동 참가율도 61.7%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보다 0.1%포인트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을 살펴봤을 때도 전월 대비 0.4%가 상승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4%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고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고요. 최근에 이제 주가의 이제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했었던 부분이 그 경기가 이제 2분기 이후에 피크 아웃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사항이 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일단 그 고용 지표가 뭐 잘 나왔을 경우는 또 테이퍼링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일단 좀 시장의 관심은 경기 실적 피크 아웃이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 좀 잘 나온 부분은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가 좀 완화된 요인으로 그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고용이 잘 나왔고 그리고 이것이 테이퍼링 우려를 부추기기보다는 이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켰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고용하고 또 쌍벽을 이루면서 중요한 게 물가잖아요. 이번 주에는 또 오는 11일에 미국 쪽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는 좀 어떤가요? 네,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단 예상하는 거는 그 5.3%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월 대비 0.5%또 상승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일단 전월은 이제 5.4% 상승을 한 것보다는 이제 소폭 둔화되는 거죠. 전월에는 5.4%였는데 이 7월에는 5.3%니까 일단 상승하는 폭은 조금은 소폭 둔화되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.3% 이제 수치가 좀 어느 정도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둔화된 부분이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5.3%에 대한 수치는 여전히 좀 인플레이션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높은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포커스를 좀 줘야 될 부분은 상품 물가 상승세가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둔화가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상품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점차 완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게 특히 2분기에 중고차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일단 중고차 가격이 좀 꺾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좀 물가 상승이 좀 높지만 계속 좀 둔화돼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걸로 일단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물가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 주시네요. 이번에 수급 측면에서도 이벤트가 있어서 하나 보겠습니다. MSCI 정기 변경 있잖아요. 어떻게 또 새로 편입, 편출될 만한 종목군들 어떤 게 있는지 시장에 미칠 영향력 미리 좀 내다봐 주시죠.
네, 단기로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장기는 뭐 지수가 고점에서 좀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수급적인 이슈 이벤트 있는 종목으로는 좀 집중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높게 나오고 수혜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일단 지금 8월 11일에 그 MSCI 이제 8월 달에 분기 리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이 이제 편입되고 편출이 되는데 일단 지금 반영되는 시점은 9월 1일, 그러니까 8월 11일, 한국 시간은 8월 12일 날 종목 편입 여부가 이제 발표가 되고 그 발표된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은 8월 31일 날 그 종가 기준으로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 8월 31일까지 좀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신규로 편입할 종목으로 SKI 테크놀로지하고 카카오게임즈, 에코프로 PM 신규 편입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선반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고요.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룸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SK텔레콤에 대해서 지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좀 축소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SK텔레콤 같은 경우는. 그다음에 더욱더 좀 주목했었던 부분이 이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도 조기에 편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카카오뱅크는 이제 편입되는 걸로 좀 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서 주가 좀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크래프톤도 이제 8월 10일 날 그 내일 상장하기 때문에 3일 내로 조기 편입 여부를 좀 발표하게 됩니다. 그래서 크래프톤도 편입됐을 때 좀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뉴스가 좀 궁금했던 게 네네. 카카오뱅크가 덩치도 큰 데다가 조기 편입을 결정을 했으면 이번에 분기 변경해서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세 종목 말씀해주신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카카오게임즈나 SKI 테크놀로지에는 이 변수가 발생한 거 아닌가요? 그러면은 기존에 이런 종목군들은 비중이 좀 줄어든다거나 편입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거나 이러지 않나요? 네,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랑 유동 비율이랑 그거를 감안해서 그 조건을 이 되면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종목 수에 좀 상관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그 종목군에 들어가는 업종 종목 내에서 이제 비중이 이제 카카오뱅크가 들어가면 다른 종목들의 비중이 좀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카카오뱅크가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에 예상했던 종목이 안 들어간다고 보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만한 경제 지표 더 있나요? 네,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한 경기가 이제 뭐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제 경기 쪽인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그 부분을 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7월 달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8월 10일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. 이전치가 이제 100.8이었는데 이 7월에도 뭐 100 이상을 유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전월 숫자보다도 소폭 상승할 걸로 좀 예상을 하면서 좀 양호한 경기 흐름을 반영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19 그 델타 변이가 좀 확산되고 있어서 그 회복세가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양호한 경기 흐름을 좀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제 단기 이슈지만 경기의 하방 리스크는 좀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100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발표가 되면 경기 좀 둔화 우려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경기를 살펴볼 수 있는 OECD 경기 성향은행지수 오늘 10일에 발표되는 부분까지 체크를 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큰 그림 어떻게 그려주실까요? 네,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2분기 이후에 경기나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는 그런 가운데 반면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기가 꺾이는 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에 좀 집중돼서 매수가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종목
종목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또 종목 이슈가 좀 크게 발생해서 좀 급등을 나타나면 거기에 또 차익 실현을 하는 좀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